내일이면 양반댁에 팔려가게 될 그녀의 앞에 거지 행색을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그 목소리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흉측한 자신의 얼굴이 떠올라 말을 삼켰지요. 이곳 주막은 주인이 바뀌었나? 내전에 묵었을 땐 다른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이오. 사내의 말에 뒤돌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방이 하나 남았으니 오늘 밤 묵고 가시지요. 이 사내는 정말 오기를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오기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지금부터 이 두 남녀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담아 보내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갯마루에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고개를 뒤덮었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올랐습니다. 사계절 내내 길손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지요. 주막 앞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어찌나 넓게 뻗었는지 그 그늘 아래서 10명이 앉아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주막 안에는 옥이라는 처녀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22의 처녀였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아 고운 차림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밥을 짓고 술을 데우고 손님상을 나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오기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둘이서 이 주막을 꾸려왔습니다. 길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직 아무것도 바뀌기 전 오기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오가, 이리 와서 앉거라. 오기가 행주를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가, 이 주막에서 살다 보면 별이별 사람을 다 만나지. 예, 어머니. 그 사람들이 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야. 한양으로 가는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다들 갈 곳이 있어. 오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한 번 담기면 평생을 간단다. 그러니 오가,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담게 되거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법이야.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려니 하고 흘려들었지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주막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양 가는 길목이었으니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 장사꾼들, 군관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룻밤만 묵고 떠났고 어떤 이는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손님 하나하나를 잘 기억했습니다. 얼굴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눈빛을 가졌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고향 생각에 밤새 술을 마시던 늙은 장사꾼, 어머니 병환 걱정에
밥도 못 먹던 젊은 선비. 길에서 다친 발을 붕대로 감고도 씩씩하게 웃던 군관. 오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더 챙겨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처녀는 눈빛이 참 다르더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야. 그러게 저렇게 고운 처녀가 주막 일을 하다니 아깝지. 오기의 어머니는 딸 혼사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가,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주막 일이 더 바쁜 거려. 그런데 마을 아래쪽에는 오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을에서 제법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덕분에 훈이도 어릴 때부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자랐습니다. 논밭도 있고 재산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따른다는 것을 훈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훈이가 유독 오기 앞에서만은 쭈뼛거렸습니다. 틈틈이 주막에 드나들며 오기에게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번번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기가 손님 상을 나를 때마다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지요. 훈아, 너 오늘도 그냥 갈 거냐? 친구가 물으면 훈이는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주막 안에는 저녁을 먹으러 온 손님 서너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길을 오래 걸어서인지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깊고 또렷했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예, 어서 오세요. 오기가 상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앉는 모습이 반듯했습니다. 먼 길을 오셨나 봐요. 오기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 한양까지 가는 길이요. 사흘을 걸었소. 과거 보러 가시나요? 선비가 잠깐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오기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고 주막 안에는 그 선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서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읽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기가 빈 그릇을 치우러 들어갔다가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등불이 가물거려 눈이 아프실 텐데요. 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실 수 있겠소. 먼 길을 혼자 걷다 보니 사람의 목소리가 몹시도 그립구려. 오기는 망설였습니다. 주막에서 손님과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는 이에 외로움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오기는 잠시 고민했지만 맞은편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걸어오셨나요? 경상도 진주요. 거기서 한양까지 혼자 걷고 있소. 가족은요?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소.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선비가 잠깐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준이라 하오. 당신은요? 저는 옥이라고 해요.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기의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조심스럽게 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 아침이면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는 무엇이기에 그리 소중히 보고 계셨나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남겨주신 글귀라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아들 공부시키려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시느라 손마디가 다 갈라지셨던 분이셨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내가 과거를 보러 가는 이 길이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대신 갚는 길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소. 오기는 서준의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여기까지 가족도 없이 혼자 오셨군요. 저도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주막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막막한 적이 많았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길손들의 쉼터를 지키는 것이 제게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서준은 오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예쁜 처녀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의 말 속에는 삶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낭자도 부모 잃은 서름을 안고 이 자리를 지켜오셨구려. 나는 가끔 길 위에서 내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렵소. 한양의 수많은 인재들 틈에서 나 같은 시골 선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말이오. 오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밖에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날이 저기 수백 년 된 느티나무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무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줄만 알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길을 내고 있지요. 나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깊으면 가지는 절로 높이 뻗는 법입니다. 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양의 어떤 스승에게서도 듣지 못한 귀한 통찰이었습니다. 낭자의 지혜가 내 어지러운 마음을 잡아주었소. 당신은 그저 주막 처녀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길을 밝혀준 귀한 분이요. 서준은 오기에게 큰 위로를 받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지요. 어쩌면 내일 이 여인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까웠을 수도 있겠네요. 서준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달이 밝은 것이 별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다면 나와 밤 산책 나가지 않겠소? 오기는 좋다는 의미로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산책을 나간 둘은 느티나무 아래 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봄날의 밤바람은 둘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대화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준은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홀로 글을 깨쳤다는 것. 배가 고파도 책을 놓지 않았다는 것. 과거에 붙으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가 되고 싶다는 것을요. 오기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인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매일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로가 닮은 영혼임을 깨닫는 순간
오기의 마음 한편에서 이미 마음에 담아선 안 될 사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요.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선비님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주막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밥 한 그릇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소. 당신은 전자요. 오기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둘은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느티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오기는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법이야. 오기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떠나시나요? 예, 새벽에 길을 나서야 하오. 오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려도 될까요? 선비님의 마음도 저와 같다면 이 느티나무 아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해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준이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꼭 과거에 급제하여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준은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느티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서준이 오기의 손을 잡더니 손에 무언가를 건네줬습니다. 낡은 부채였습니다. 오기는 뜻밖의 물건에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낭자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은 내 마음을 맡기는 것과 같소. 돌아올 때까지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것을 보고 당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오기가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준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서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기는 느티나무 아래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막에는 단골 손님이 하나 줄었습니다. 훈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날 밤의 이야기가 들린 것인지 훈이는 그 뒤로 주막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오기가 지나가는 선비한테 마음을 줬다더라. 그 선비가 돌아오겠냐?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주막 처녀를 기억이나 하겠어. 딸이 걱정된 어머니가 조용히 오기를 불렀습니다. 오가, 그 선비한테 마음을 줬느냐?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야. 너무 마음 두지 마라. 오기는 어머니의 말이 원망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오기의 원망 섞인 말에 오기 어머니는 놀랐지만 이내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4월이 되자 오기는 느티나무 아래를 쓸고 닦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오기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갯마루를 바라봤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저녁이 되어도 서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별이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워 결국 오기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두 번째 봄,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오기는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도 우산을 쓰고 기다렸고 바람이 세찬 날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기가 또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네. 올해도 그 선비 안 오는 거 아냐? 벌써 몇 년이야. 주막을 찾는 손님들 중에 서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오기는 한양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경상도 진주 출신의 서준이라는 선비를 아시나요? 모르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8번째 봄이 되었습니다. 오기 어머니는 기침이 깊어졌고 주막 형편은 어려워졌습니다. 훈이가 나타나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오가, 이제 그만 내 말 들어라. 내 어머니 약값에 밀린 땅세까지 내가 다 갚아주지 않았느냐. 그 선비놈이 너를 먹여 살려주더냐? 오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갚아달라 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 힘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훈이는 날이 갈수록 오기를 금전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렇게 홀로 서준을 기다리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해 겨울 주막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취한 손님이 등불을 잘못 건드려 방 한켠에 불이 붙어버린 것이지요. 오기가 잠든 어머니를 먼저 업고 뛰쳐나왔고 다시 들어가 손님들을 깨우려다가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막 안의 모든 생명은 구했으나 서준이 증표로 준 부채가 아직 오기의 방에 있었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주막의 모든 방이 불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기는 부채를 가지러 화염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고 어머니는 그런 오기를 말렸습니다. 오기야,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지 말아라. 하지만 오기는 단호했고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다독이듯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 부채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오기는 불타오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구조된 사람들이 마당 우물에서 물을 퍼와 불이 꺼져갔고 그 속에서 오기가 나왔습니다. 오기의 오른쪽 뺨에 화상 자국이 생긴 채로 말이지요. 오기는 울면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습니다. 부채가 없어요. 이미 다 타버렸나 봐요. 전 이제 어떡하죠?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오가, 오가. 그깟 부채가 무엇이라고 이러느냐? 내 얼굴을 좀 보아라. 아프지도 않은 것이냐? 오기는 이깟 화상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오기는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오기가 깨어나니 동네 의원이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고 오기의 어머니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느냐? 화상의 화기는 다 뺐지만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래도 화상을 입고 바로 이곳으로 데려와 치료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아니었으면 큰 상처가 될 뻔했어. 오기는 의원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준이 준 부채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오기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지요. 어머니, 혹시 타다 남은 부채라도 나온 것이 없었나요? 정말 화염 속에 사라진 것이 맞습니까? 오기 어머니는 자신의 몸 상태보다 정인의 증표만을 생각하는 오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선비를 기다리는 오기의 마음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가, 부채는 없었다. 이제 그 선비는 그만 기다리거라. 벌써 몇 년이나 흘렀지 않니? 돌아올 사람이었다면 벌써 왔을 것이다. 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이제 그만하거라. 오기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구구절절. 다 옳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부채도 사라지고 이제 얼굴에 흉터까지 생겼으니 서준이 돌아온다 해도 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기는 모든 마음을 접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전과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보는 사람들은 전과 같지 않았지요. 처음 보는 손님들이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기는 매일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고갯마루 주막 처녀가 얼굴에 흉이 생겨서 얼굴이 흉해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막을 잘 운영하는 것만이 어머니와 자신이 살아갈 미천인데 자신의 흉터 때문에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 무렵부터 어머니 몸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오기는 주막 일을 하면서 어머니 병수발까지 혼자 해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줄어드니 수입도 줄었고 약값을 대기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 문 앞에 훈이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훈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세력을 등에 업고 마을에서 제법 행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오기, 안에 있나? 오기가 나왔습니다. 훈이의 눈이 오기의 얼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흉터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뒀습니다. 몇 년간 오기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려 했지만 실패했고 얼굴의 흉을 보면 정이 떨어질 것 같아 찾아온 것이지요. 훈이는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잘 지냈나? 오기는 훈이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이번 달 사글세는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기의 대답에 훈이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내가 자신에게 사글세나 받으러 온 집주인 정도이구나. 아직도 마음속엔 서준이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훈이는 자주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 훈이가 오기는 내내 불편했고 훈이는 그런 오기에게 혼인을 강요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기는 서준에 대한 마음이 쉬이 접어지질 않았지요. 어느 날 훈이는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오가, 이제 그만 주막일을 접고 나에게 오거라. 내가 거절한다 해도 너를 내 안방으로 들일 명분은 차고 넘친다. 너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 내가 강제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해다오. 훈이가 돌아가고 오기는 떠나간 서준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이리 흉한 모습이지만 선비님을 향한 마음만은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후로 며칠 뒤 훈이가 관가에서나 볼 수 있는 관보를 한 장 들고 나타났습니다. 훈이는 그를 모르는 오기에게 관보를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오가, 이제 그만 꿈 깨거라. 여기 관보에 실린 이름 보아라. 진주 출신 서준. 이번 식년시에서 장원 급제하여 판서댁 여식과 혼인을 맺고 사위로 간택되었다고 적혀 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놈이 얼마나 효심이 지독했는지. 가문의 부활을 위해 너 같은 주막 처녀를 버리고 대가집 뒷배를 잡은 것이야.
오기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관보를 보고 또 보았지만 그를 몰라 아무리 보아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훈이가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가 그를 몰라서 그러나 본데 여기서 서준이라는 이름이 써 있지 않느냐? 이제 그만 기다림을 접거라. 오기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그는 뒤돌아 가버렸고 주막에 남겨진 오기는 이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가까스로 훈이가 짚어주었던 서준이라고 써 있다는 글자를 기억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주막에 온다면 물어보기 위해서였지요. 종이에 서준이라는 이름을 써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막에 동네 훈장님이 오셨고 오기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종이를 내보였습니다. 훈장님은 그 이름을 서준이라 읽어주었고 그 말을 들은 오기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그 사이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기는 훈이에게 책 잡히기 싫어서 낮엔 주막 일을 하고 밤엔 남의 집 바느질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이가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기, 있느냐? 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주막은 한 달 뒤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이에게 팔았거든. 오기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낮에는 주막 일을 하고 밤엔 삭바느질을 하며 빚을 갚으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바느질한 값을 받는 날이니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훈이는 한숨을 쉬며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오가, 너의 품삯으로 갚아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오기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번 달까지 꼬박꼬박 사글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품삯으로 갚아낼 수 없다 하십니까? 오기의 물음에 훈이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너는 그동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놓쳤다. 너를 갖기 위해 나는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야. 그러니 그 어떤 말도 소용없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 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 주막을 팔아 넘길 것이고 너를 첩으로 들일 것이야. 오기는 훈이의 말을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으로도 서준을 그리워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적이었지요. 훈이는 오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이 주막이 넘어가는 날이 우리의 혼례 날이다. 그리 알고 있어라. 오기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훈이는 오기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주막도 없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그 선비도 없는데 얼굴에 흉까지 있는 너를 세상 어느 누가 데려가겠냐. 고마운 줄 알아라. 오기의 상태를 짚어준 훈이의 말에 오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선비님도 다른 여인의 사내가 되셨으니 내 마음을 접을 때가 온 것이야. 그때 어머니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고 오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흉터가 손바닥에 닿았지요. 모든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고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이가 다녀가고 며칠 뒤 오기의 어머니는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오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가 이번 생에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꼭 만날 것이다.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말 거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오기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봄이 왔지만 오기는 느티나무 아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며 평생 살아온 이 주막은 이제 곧 새 주인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기는 어머니가 계시던 방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오기의 혼례 날짜 전날이 되었습니다. 주막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상에 쓰던 그릇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이며 들어왔고 느티나무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오기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선비님, 비록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함께해요. 그때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주막이 열려 있소.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막을 정리 중이라 손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소. 길을 오래 걸어서 몸이 많이 지쳤는데 하룻밤만 부탁드려도 되겠소.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오기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던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어깨는 예전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깊고 또렷하고 따뜻한 그 눈빛. 서준이었습니다. 오기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서준의 눈을 보았고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가슴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례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안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지요. 그때 서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오기의 지난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 주막은 주인이 바뀌었나 보? 내 전에 묵었을 땐 다른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았어. 말이오. 오기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오기라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드시겠으면 저녁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오기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고 국그릇을 나르다가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릴 뻔하기도 여러 번. 서준이 자리에 앉아 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오기가 물러서려는데 서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째 이 주막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소이다. 서준의 물음에 눈물을 참으며 오기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 이곳 문을 닫습니다. 서준의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왜요? 오기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요. 서준이 말없이 오기를 바라보았고 오기는 그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편히 드세요. 그렇게 서준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오기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준이 원망스럽다가도 이는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을 다독였지요. 오기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나는 내일이면 훈이 도련님의 첩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비님도 좋은 가문의 부마가 되셨지 않은가.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거라 했던
그때는 놓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말이지요. 하지만 오기에겐 서준의 손을 다시 잡을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속절없이 흘렀고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서준의 방에 가보니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서준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으로 가마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훈이가 가마와 함께 보낸 하인들이 오기를 가마에 태웠고 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뒤덮은 진달래는 유독 붉게 피어나 마치 오기의 가슴에서 터져 나온 피울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오기에게 그 잔치 준비 소리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창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오기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화려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오기의 머리를 빗겨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오가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 이 고운 머릿결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연지곤지를 찍어야 하다니. 내 마음이 다 미어지는구나. 오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얀 분꽃 가루를 물에 개어 오기의 뺨에 남은 붉은 화상 자국을 덮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면 더 빠를수록 흉터는 도드라져 보였고 오기의 얼굴은 마치 생기를 잃은 하얀 가면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리의 부채가 제가 된 날, 제 인연도 함께 타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나리가 저를 잊으신 것이 제 흉터 때문입니까? 오늘 이 연지를 찍고 나면 저는 영영 나리의 오기가 아닌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오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낙인과 화려한 화롯의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보며 차마 삼키지 못한 피눈물을 속으로만 흘렸습니다. 그때 신랑 방영포를 차려입은 훈이가 거만하게 오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기의 모습이 보고 싶어 방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는 오기의 뺨에 덧칠해진 하얀 분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아무리 분으로 가린들 그 흉터가 어디 가겠느냐? 그래도 오늘부터는 넌 내 것이다. 9년을 기다린 결과가 고작 이 꼴이라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한양의 서준 선비는 지금쯤 대가집 여식과 금슬 좋게 아침상을 받고 있을 텐데 말이다. 오기는 훈이의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훈이는 오기의 턱을 강제로 들어 올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그놈은 이미 너를 버렸고 너를 걷어주는 사람은 이 고을에서 나밖에 없다. 오늘 혼례가 끝나면 그놈을 기다리던 느티나무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오기는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그것이 서준을 향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을 짓밟는 훈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진달래 꽃잎들이 오기의 화려한 화로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든 절대 그 손을 놓지 말거라. 오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 기다리렵니다. 나리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이 흉터난 얼굴을 평생의 업보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오기는 화관에 달린 가리개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혼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오기의 눈앞은 쏟아지는 눈물에 가려 온통 붉은 진달래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훈이가 기고만장한 웃음을 흘리며
오기에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아 끌던 그 찰나였습니다. 주막 담장 너머로 천둥 같은 외침이 고갯마루를 갈랐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서슬퍼런 관군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화려했던 혼례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훈이와 그의 아버지가 뒷걸음질 칠 때 그들 앞에 삿갓을 벗어 던지며 한 사내가 당당히 섰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는 태양빛을 머금은 마패가 서슬벌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놈 훈아, 가짜 관보를 만들어 백성을 기만하고 정조 깊은 여인을 핍박하였지. 너는 인륜을 저버린 죄, 마음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업을 행한 죄, 사문서를 위조한 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오기의 주막 앞으로 빚이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훈이가 아버지와 함께 집안의 부를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업을 했고 그 덕에 오기의 주막도 빚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훈이는 그렇게 되면 오기를 얻을 수 있다 생각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리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혼비백산하여 끌려가는 훈이 일가를 뒤로 하고 서준은 굳어버린 오기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기는 믿기지 않는 현실의 화관 아래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붉은 화상 자국을 가리려 고개를 돌렸지만 서준은 그녀의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오기나요, 서준이요. 내가 너무 늦었소. 그런데 당신의 이 고운 얼굴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이오. 날이 저를 알아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어찌 여기 계십니까? 아침에 떠나신 거 아니었습니까? 서준은 말없이 오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9년의 세월이 그 포옹 한 번에 녹아내렸습니다. 마을의 소동이 가라앉고 달빛이 비치는 느티나무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기는 서준이 왜 자신을 모른 척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한 채 그의 낡은 소매 끝만 만졌습니다. 서준은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소? 오기는 서준의 물음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이미 판서댁 여식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리 계셔도 되십니까? 서준은 오기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훈이 그자의 말을 믿는 것이오? 그런 거짓 관보를 만들어 당신을 속였으니 사문서 위조죄도 추가했던 것 아니겠소? 오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끝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글만 읽을 줄 알았다면 이런 간사한 방법에 속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준에 대한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생에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준은 울먹이며 힘겹게 말하는 오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소. 당신이 매년 이 느티나무에서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었으니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오랜 세월 당신을 찾지 못한 이유는 역병 때문이었소. 나 역시 그 병마를 피하지 못하고 거적대기에 쌓여 버려질 뻔했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간신히 살아났으나 몸을 추스르는 데만 3년이 걸렸고 그 사이 가난은 뼈를 깎았소. 오기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입니까? 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으로 다져진 몸이 아니겠소. 역병 따위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허나 몇 년을 허비하여 과거에 2번이나 낙방하였고
세 번째 시험 때 장원 급제하였소. 뒤돌아보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더군. 오기와 서준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고, 오기는 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준은 오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지요. 과거에 급제한 후 당신에게 달려오려 했으나 이곳 고을 수령과 훈이 아비의 비리가 극에 달했다는 조보를 보았소. 한양에서 임금님의 명으로 2년 동안 훈이 부자를 옥에 가둘 증거들을 모았고 작년 초에 이곳으로 내려왔지. 누구보다 나를 알리고 싶었으나 내가 선비 서준으로 나타난다면 저들은 당신을 인질로 삼아 나를 협박할 것이 뻔했소. 그래서 스스로 암행어사를 자원해 거지 행색으로 이곳을 조사해왔던 것이요. 그러다가 당신 주막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당신의 오랜 기다림도 알게 되었던 것이요. 이곳에서 1년이 역병을 앓는 것보다 힘들었소. 그제야 오기는 자신이 매년 이 느티나무에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었지요. 서준은 하늘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당신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은 도려내는 것 같았소. 당장이라도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 허나 내 정체를 완벽히 숨겨야만 오늘 이 혼례판을 뒤집고 당신을 합법적으로 평생 내 곁에 둘 수 있었소. 오기는 어쩌면 자신만 일이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서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준의 어깨에 기대고 있던 오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전 선비님 어머님의 유품인 부채도 잃었고 얼굴에 흉한 흉터도 있습니다. 제가 선비님 옆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준은 그런 오기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쪽으로 돌려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채가 없으면 어떻고 얼굴에 흉이 있다면 어떻소? 난 당신의 지혜롭고 타인을 아우르는 마음을 사랑한 것이요. 내게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사 부인이 아니라 내 생의 유일한 안식처요. 서준은 마지막 말을 하고 오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준과 오기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갯마루의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고 처마도 새로 얹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그 그늘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지요. 주막에서는 오기가 여전히 밥을 짓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 오기와 아이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서준을 기다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10년을 돌아왔네. 어느 봄날 저녁 서준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오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기다린 것에 대한 후회는 없소. 오기가 웃었습니다. 흉터가 있어도 화냈습니다. 후회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기다림 또한 당신에 대한 사랑이었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지 않았어도 제 기다림에 대한 후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내 옆에 있잖아요. 서준이 오래도록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두 사람을 넉넉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갯마루 주막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한철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꽃이 아니라 수백 년 된 느티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묵묵히 서로를 향해 뿌리를 뻗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견고함이다. 오기와 서준의 이야기는 그 고갯마루를 지나는 길손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봄마다 느티나무 아래서 진달래 꽃이 피 흩날릴 때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